네, 이번 시간에는 2011년 5회 생산자동화 기능사 필기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중 보통 보링 머신을 분류한 것으로 맞지 않는 것. 보링 머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드릴링한 구멍이 나 있는 것에 구멍을 넓혀주는 작업을 해주는 것이 보링 머신인데요. 이 보링 머신은 보링 및 기계 가공 변형 중형 이하 가공물들은 테이블형에서 하고요. 중량이 큰 것들은 플래너형, 그리고 대형 물감들은 플로우형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동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이동형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보링 머신에 속하지 않는 것은 코어형이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기계장치의 안전에 대한 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일감과 절삭 공구가 회전하는 기계 작업을 할 때는 장갑을 끼지 않아야 됩니다. 장갑이 말려 들어갈 수 있으므로 절대 장갑을 끼지 않고 작업을 해야 되고요. 기계 전원 장치에는 동력 차단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연삭기 숫돌에는 견고한 안전 커버가 있어야 하고요. 선반의 공구대 위에 공구를 올려놓지 않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선반 작업에서 절삭 가공 시 회전수를 구하는 공식. 절삭 속도를 구하는 공식은 1000분의 파이 d n이었습니다. 이것을 이 n에 대한 추측 회전수에 대한 식으로 변환을 하면 파이 d분의 1000v가 되죠. 답은 n은 파이 d분의 1000v. 3번이 되겠네요. 4번입니다. 절삭 공구 재료의 구비 조건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내 마모성이 커야 되고요. 내 마모성이라고 하는 것은 잘 마모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형상을 만들기 쉬워야 되고요. 고온에서 경도가 낮고 취성이 클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경도가 크고 취성이 작아야 됩니다. 이 취성이라는 것이 깨지기 쉬운 성질이기 때문에 취성은 작아야겠죠. 피삭제라고 하는 것은 그 공작물과 공구가 있을 때 피삭제는 공구가 아닌 공작물을 뜻합니다. 단단하고 인성이 있어야 됩니다. 피삭제, 즉 공작물보다 단단하지 않고 인성이 없다고 하면 공구가 먼저 부러질 수 있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선반 작업에서 원통의 지름 2분의 1로 줄어들 때 회전수의 변화는. 절삭 속도 구하는 공식이 1000분의 파이 dn이었습니다. 최촉 회전수에 대한 식으로 변환을 하면 파이 d분의 1000v죠. 여기서 지름이 2분의 1로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이 지름이 2분의 1로 줄어든다고 했으므로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분자에서 2배가 되죠. 회전수는 2배로 증가를 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광물성유를 화학적으로 처리해서 원액과 물을 혼합해서 사용하며 표면 활성제와 부식 방지제를 첨가하여 사용하는 절삭유제. 절삭유제의 종류로는 수용성 절삭유, 유화유, 광유, 지방질유 등이 있는데요. 수용성 절삭유는 광물성유를 화학적으로 처리해서 원액과 물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절삭유가 되겠습니다. 수용성 절삭유이기 때문에 이것은 냉각작용에 탁월합니다. 유화유 같은 경우에는 광유에 비눗물을 첨가해서 유화한 것으로 그 원액과 물을 혼합해서 사용하고 냉각작용이 비교적 크고 윤활성도 있고요. 값이 저렴해서 널리 사용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광유 같은 경우에는 경유죠, 경유. 그리고 머신 오일, 스핀들 오일, 석유 및 기타의 광유 또는 혼합유로 윤활성은 좋지만 냉각성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절삭유제는 보통 냉각 작용과 윤활 작용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보통 물로 되어 있는 것은 물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은 냉각 작용이 크고요. 기름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이 윤활 작용이 큽니다. 광유는 기름 위주로 되기 때문에 냉각 작용은 좀 작고 윤활 작용이 큰 것입니다.
지방줄기에는 동물성류나 식물성류, 어유 등이 포함되어 있죠.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이 수용성 그 절상유제에 관한 그 설명인데요. 지금 보기에는 수용성 절상유제 그 종류가 없습니다. 수용성 절상유제에는 에멀전이나 합성류 등이 있습니다. 합성류. 여기서는 가장 그 가까운 것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에멀전이나 합성류가 있으면 그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가장 적합한 것은 유아유로 보시면 되고요. 에멀전이나 합성류가 있으면 그것이 수용성 절상 유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밀린 커터 중에 기어의 이 모양과 같이 공작물의 형상과 동일한 윤곽을 가진 커터, 이것은 총형 커터죠. 총형 커터. 총형 밀린 커터라고 하는 것은 그 공작물 형상과 동일하게 윤곽을 만들어서 그대로 가공을 하게 되면 그 모양대로 깎이는 그런 커터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그 선반에서 가공할 수 없는 작업은 선반에서 가공할 수 있는 것은 보통 원통이죠. 공작물이 원통인 것은 이제 작업이 되는데 나사 가공이 되고요. 테이퍼 가공됩니다. 테이퍼 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기울기진 것이죠. 그리고 구멍 가공, 심압대에 드릴을 끼워서 가공이 가능합니다. 심압대에 구멍을 끼워서 공작물을 구멍을 가공하는데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어 가공은 밀링에서 가능하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나사 마이크로미터는 나사의 어느 부분을 측정하는가 라고 나와 있는데요. 나사 마이크로미터는 이 부분 엠빌과 스핀들을 이용해서 공작물의 나사의 유효 지름을 측정하는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측정하느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유효 지름이 되겠네요. 10번입니다. 밀링머신에서 사용하는 절삭 공구가 아닌 것은 밀링머신에서 사용하는 그 절삭 공구가 아닌 것은 엔드밀 사용을 하죠. 엔드밀이라고 하는 것은 윤곽 가공을 할 때도 사용을 하고요. 구멍 가공을 할 때도 사용을 합니다. 정면 커터, 외주와 정면에 절상달이 있는 커터이고요. 주로 수직 밀링에서 사용하는 커터입니다. 수직 밀링으로 사용을 하는데 평면 가공할 때 사용을 하죠. 평면 가공할 때 이 부분. 초형 커터라고 하는 것은 주로 공작물을 어떤 형상으로 가공을 한다고 했을 때 그 형상과 같은 모양의 커터를 이용해서 가공을 하죠. 그것이 초형 커터가 되겠습니다. 브로치라고 하는 것은 브로칭 가공을 할 때 사용하는 공구가 되겠습니다. 밀링머신 사용하는 공구가 아닌 것은 4번 브로치가 되겠네요. 11번입니다. 한 부품에 같은 종류의 구멍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구멍의 지선 위에 20 파이 10 드릴이라는 구멍 표시의 올바른 해석. 이 지름이 10파이짜리가 20개 있다는 뜻입니다. 구멍의 지름이 20이라는 거죠. 구멍의 지름이 20이 아니라 10이라는 거죠. 그래서 10파이 드릴 구멍, 스파이 드릴 구멍 20개 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12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면의 지시기호에서 A부에 기입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A 이 부분에는 가공 방법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는 RA, 그러니까 산수 평균 거칠기가 들어가죠. 가공 방법 이쪽 보시면 각 지시 기호에 기입 위치가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이 A 부분, 그리고 이 B 가공 방법이 되겠고요. 컷오프 값도 종종 나옵니다. 컷오프 값, 기준 길이, 평가 길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A에 들어가는 내용은 가공 방법 1번이 되겠네요. 13번입니다. 다음 도면에 사용된 치수가 아닌 것은
참고치수 이렇게 가로 사용을 하죠. 찾아보니까 이 부분이 있네요. 95가 있네요. 못되기 치수는 C로 나타내죠. 여기 있네요. C 못되기 치수, 지름 치수 파이죠. 파이 36, 32 이게 있네요. 22. 그 다음에 반지름 치수, 반지름 치수는 R로 나타내는데 R로 나타내는 것은 없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베어링 호칭 번호가 6205인 경우 안 찌르면 몇 밀리미터인가? 베어링의 그 계열을 나타내고요. 05가 안 찌르면 나타내는데 05부터는 04부터는 곱하기 5를 해주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05 곱하기 5는 25가 되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수상도법에서 그림과 같이 경사진 부분에 실제 모양을 도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투상도의 명칭. 지금 이 부분, 이 경사진 부분을 빼내서 이 부분 투상된 그 단면도를 나타내 준 겁니다. 단면도는 아니네요. 단면도는 아니고 이 부분으로 바라봤을 때 나타나는 투상도가 되겠습니다. 경사분부를 실제 모양을 도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보조 투상도죠. 보조 투상도. 경사면을 나타내는 것. 답은 4번이 되겠고요. 부분 투상도라고 하는 것은 일부를 투상하는 거죠. 부분만 나타내는 거. 그리고 한 국부만을 나타내서도 그 형체를 다 알 수 있는 그런 투상도, 국부 투상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분 확대도는 도형의 일부분이 너무 작아서 좀 확대해서 나타내야 될 경우 부분 확대도를 사용합니다. 경사분부는 보조 투상도 알아두시고요. 16번입니다. 다음 도면에서 H수는 얼마인가? H수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서 쭉 내려가 보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죠. A 부분이. 그러면 24 플러스 이 부분, 반지름은 이 부분과 이 부분 길이가 같죠. 반지름은 5이기 때문에 24 플러스 5가 되겠네요. 그러면 29가 나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기계제도에서 도형이 나타나지 않으나 공작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공적 형상이나 공구의 위치 등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선. 이것은 인접 부분에 참고로 표시하는 데 사용하는 가상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입체도에서 화살표 방향이 정면도의 경우에 평면도로 가장 적합한 것. 화살표 방향이 정면이라고 했으므로 위쪽에서 바라본 모양이 평면도가 되겠네요. 위쪽에서 바라보게 되면 보이는 형상이 이 부분이 보이겠네요. 이 부분. 이걸 나타내면 우선 이 부분이 다 이어져 있는 거죠. 이 부분. 그러면 십자 형태로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이 부분 사각형이 두 개씩 있네요. 이렇게 있죠. 그러면 1번과 2번 둘 중에 하나인데 1번과 2번의 차이는 이게 선이 있냐 없냐입니다. 여기서는 선이 보이죠. 여기서는 선이 없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구멍 파이 80에 대해서 H5, H6, H7, H8 끼워 맞춤 공차를 적용할 때 치수 공차 값이 가장 작은 것은 우선 소문자 H라고 하는 것은 축 기준입니다. 순하사를 뜻하고요. 수치가 작으면 작을수록 치수 공차 값이 작아집니다. 여기서 숫자가 제일 가장 작은 것 H5가 되겠네요. 20번입니다. 기하공차의 종류를 성격에 따라서 구분하고자 할 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 기하공차를 종류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이제 종류를 분류해 보면 모양공차, 원통도라든지 지연도 이런 것들이 있죠. 자세공차, 평행도, 직각도, 경사도 등이 있겠습니다. 위치공차도 있고요. 흔들림 공차, 온 흔들림 공차, 원줄 흔들림 공차 이런 것들이 있죠. 허용 공차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 4번이고요. 21번입니다.
내경이 20mm인 실린더에 6kg 중 per 제곱센티미터 유압이 공급될 때 실린더 로드에 작용하는 힘은 약 얼마인가? 실린더 압력은 P는 단면적분의 힘이죠. 힘에 대한 식으로 변환시키면 단면적 곱하기 압력이 되겠네요. 여기서는 4분의 파이 d 제곱 곱하기 압력은 6kg 중 per 제곱센티미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4분의 파이 20mm인데 지금 센티미터 단위로 변환시켜주면 1cm는 10mm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cm가 되겠죠. 2cm. 2cm의 제곱 곱하기 6의 6kg 중 제곱센티미터가 되겠네요. 그러면 계산해보면 18.8kg 중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단위만 잘 맞춰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18.8kg 중 per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전진 운동과 후진 운동을 할 때 실린더 피스톤이 낼 수 있는 힘의 크기가 같은 실린더. 이 뜻은 그 양쪽의 실린더의 면적이 같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보통 단동 실린더다 복동 실린더는 자, 이런 식으로 실린더가 되어 있는데 같은 압력을 주어도 양쪽에서 같은 압력을 주어도 이쪽 면적이죠. 이쪽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압력을 주어도 이 실린더는 전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압력을 주었을 때 전진 운동과 후진 운동을 같은 속도로 같은 힘의 크기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양쪽에다가 실린더를 둔 실린더가 있습니다. 이것이 양로드 실린더죠. 면적이 둘 다 같기 때문에 똑같은 압력을 주었을 때 같은 크기로 그리고 같은 속도로 움직이게 됩니다. 답은 3번 양로드 복동 실린더가 되겠습니다. 23번입니다. 다음 그림의 밸브 기호에서 제어 위치의 개수는 몇인지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우선 제어 위치는 이 사각형의 개수입니다. 사각형의 개수 하나, 둘, 세 개 있네요. 3개가 되겠고요. 포트는 하나, 둘, 셋, 넷, 4개가 되겠네요. 이 밸브는 4포트 3위치 밸브가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다음 중 투합 밸브를 엔드 밸브라고도 하는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옳은 것은 투합 밸브를 엔드 밸브라고 하는 이유는 그 두 개의 입력이 모두 들어와야지만 출력이 나오는 밸브가 투합 밸브, 즉 엔드 밸브이기 때문에 2번에 대한 설명이 맞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고요. 25번입니다. 다음 중 유압류에 비해서 압축 공기의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 탱크 등의 저장이 용이하죠. 압축을 해서 압축 탱크에 저장을 하기 용이합니다. 온도에 극히 민감하다. 이것은 유압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폭발과 인화의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유압은 기름이기 때문에 폭발과 인화의 위험이 굉장히 많죠. 먼 거리까지 쉽게 이송이 가능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6번입니다. 다음 중 회로의 최고 압력을 제어하는 밸브로서 그 유압 시스템 내에 최고 압력을 유지시켜주는 밸브. 설정한 압력이 넘어가게 되면 탱크로 귀환시켜주는 그러면서 주 회로의 최고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밸브, 릴리프 밸브가 되겠네요. 체크 밸브는 역류를 방지하는 반대쪽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는 밸브가 되겠고요. 압력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설정한 그 압력이 도달하면 개폐하는 그런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카운터 밸런스 밸브 같은 경우에는 부하가 급격히 제거되게 되면 그 자중이 있죠. 그 자중이 바로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 자중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밸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릴리프 밸브와 체크 밸브를 이용해서 조합을 해서 사용하는 밸브가 되겠습니다. 배합을 걸어주는 밸브죠. 답은 릴리프 밸브가 되겠고요. 27번입니다. 다음 중 공합 조정 유닛의 구성 요소에 속하지 않는 것. 공합 조정 유닛에는 드레인 부치 필터 그리고 강압 밸브, 압력 조정기죠. 압력 조정기 그리고
윤활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속하지 않는 것은 2번이 되겠네요. 28번입니다. 압축기로부터 토출되는 고온의 압축 공기를 공기 건조기 입구 온도 조건에 맞게 냉각시켜서 수분을 제거하는 장치. 여기서는 만약에 먼지도 제거한다고 했으면 이 필터가 맞는데요. 여기서는 수분만 제거한다고 했으므로 1번 애프터쿨러 건조기가 되겠네요. 이 스트레이너는 흡입 필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흡입구에 설치하는 필터, 이물질을 제거하는 필터가 되겠습니다. 29번입니다. 다음 중 유압 시스템의 압력 제어 밸브에 속하지 않는 것. 압력 제어 밸브에는 릴리 밸브, 강압 밸브, 카운터 밸런스 밸브, 그리고 시퀀스 밸브가 있습니다. 체크 밸브는 유량 제어 밸브와 압력 제어 밸브, 방향 제어 밸브 이 세 개만 따진다 하면 이것은 방향 제어 밸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0번입니다. 다음 중 봉합 장치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압축 공기 에너지를 쉽게 얻을 수 있죠. 대기 중에서 공기를 쉽게 얻을 수 있고요. 동력 전달 방법이 간단하고 용이합니다. 힘의 증폭 및 속도 조절이 용이하고요. 정확한 위치 및 결정, 중간 정제가 용이하다 나와 있는데 압축성이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 제어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중간 정지와 정확한 위치 결정이 용이한 것은 유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